안녕하세요. 호경 원영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장님 모시고 최근에 전동 킥보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예, 저번에 인사 한번 드렸는데 호경의 유기설 사무장이고요. 제가 이번서부터 각종 사고 보상 담당의 줄임말 각보담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에 대해서 세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보담, 각종 사고 보상 담당이라는 네. 부서로 해서 해당 부서의 사무장님 맡고 계시고 여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전동 킥보드 사고가 또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그 중에 일부는 포트홀 관련돼서 의도치 않게 사용자가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도 해당 바닥 지면의 문제로 너무 큰 사고들이 나서 해당 사고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동 킥보드 사고 벌써 오래전부터 나고 있죠. 특히 저희 지금 아이들이 많이 타고 다니고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사고 발생 시에 문제점들을 저희가 이번에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역사들이 좀 많이 길어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2004년 전서부터 이어왔는데 전동 킥보드가 2015년도부터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때 이제 인도 주행이나 이제 도로에 주행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망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법률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이전까지는 관련 법이 없었는데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 규제가 이제 좀 생기게 되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는 30km 이상, 뭐 100km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도로에 나오다 보니까 사고가 이제 났을 때 사망 사고에 이르기까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시속 4, 50km만 돼도 스치기만 해도 사망할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하니 법에서 좀 그런 속도 제한이라든지 관련된 법률 규정이 2019년부터 나왔단 말씀이시죠.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2개 이상 하고 있는 사건인 전동 킥보드가 포트홀 때문에 발생된 사고 2개에 대해서 사망 사고도 있었고 크게 수술을 하실 정도로 다친 사고도 있었는데 각 사고별로 조금씩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안전장구를 착용을 하고 올바른 곳에서 타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통 도로에서나 뭐 역주행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동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도로의 문제점들 우리가 특히 저녁 때는 시야가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전동 킥보드 속도가 통상 25km 미만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이동을 할 때 도로의 상태를 제대로 알기란 너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전동 킥보드를 지나갈 때 그 포트홀이 만약에 있다면 바퀴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안에 빠져서 넘어지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전동 킥보드 회사에다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험이 있고 없고 이제 그런 걸 물어보다가 보면 나중에 돼서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이 아니라면 보험 보상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이제 실손 보상이나 본인의 이제 수술비 특약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이럴 때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문제점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즉 실손 보험을 들었을 때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보험사에다가 나는 이런 거를 탄다라고 미리 사전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킥보드 사고가 났을 때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라는 오히려 통지를 받게 되는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아진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뭐 부산 쪽에서 포트홀 때문에 미끄러져가지고 머리를 다치셔서 사망한 사건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파트 사도였죠. 그곳이 지금 우리가 보통 아파트 입구 쪽이 보면 공용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내리막길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과속 방지턱이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아까 얘기했듯이 밤에는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가 파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나가다가 바퀴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려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네네.
깊게 파였으니 당연히 바퀴가 부딪혀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신 사고였는데 바로 119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도 지금 사유지인 경우와 지금 공용 도로인 경우가 있는데요. 사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책임으로 저희가 배상 책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사유자가 이제 책임에 대한 거를 제대로 접수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없게 되는데 그 없게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한 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금 보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다음으로 최근에 공원에서 운동하고 귀가하다가 킥보드 사고 난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번에 공원에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잠시 이동하는 그런 거리거든요. 보통 사용 시간들을 보면 2분에서 3분 정도.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적 위험이라고 볼 만한 사유인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2분 갖고 계속적 위험이라고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24시간이라는 그런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직업, 직무 중에 사용한 그런 경우라면 모를까? 지금 일반적으로 2분에서 3분 정도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볼 만한 위험이라고 볼 사유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통상 매일같이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들은 자기가 이동한 그 거리가 만약에 지금같이 뭐 땡볕인 경우 잠깐씩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계속적 위험이라고 주장하는 보험사가 횟수에 관해서 3회, 4회 정도 이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적 위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는 계속적 위험이 아닌 부분이 있다. 이거는 위험의 그 증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험사에서는 계속적 위험이니까 통지 의무 위반 얘기를 하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험사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모터가 달린 모든 이동 장치에 대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그런 법률적 용어를 쓰는데 지금 마땅한 규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법령을 만들고는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보험사의 대응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런 걸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유형은 뭐가 있는지 잠깐 보니 일단 도로 상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포트홀, 도로의 미끄럼, 도로의 잔여 물기, 즉 전반적인 도로 상태 불량으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킥보드 운전자의 문제로서 무리한 속도나 급격한 조향 조작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장비 미착용 경우 헬멧이나 보호대 등을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커진 경우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또 교통법규를 미준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간 운전에서 조명이나 미조명 등의 문제로 사고 난 경우도 많았었고요. 이러한 사고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전동 킥보드 뭐 운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킥보드 사용하시는 입장에서는 뭐를 좀 더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전동 킥보드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나에 대해서 지금 보장이 이루어지는지 그 보험 관련해서도 지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보상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업체 장비에 문제는 없었는지, 우리가 브레이크 같은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가 조향장치라고 그러죠. 조향장치가 빠져갖고 넘어지는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영업배책이나 아니면 제주물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다치는 경우가 생긴다면 또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때 우리가 보상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되게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의료보험이나 그리고 개인의 지금 실손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지금 일컫는 모터가 달린 것들이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뭐 공원에서 난 사건 같은 경우도 벌써 이미 수술비와 병원비만으로 현재 700만 원 이상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더 들 예상이라고 하니 다친 몸도 몸이지만 병원 비용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왕이면 내가 든 보험으로 그 해당
병원비, 수술비 등을 좀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떠한 보험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해서 아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한 부분에 대한 거, 만약에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일지라도 우리가 PM에 해당이 된다 할 경우에는 실손보험이나 아니면 수술비, 후유장애까지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개인용 장치 자전거가 25kg가 초과되는지 그런 걸 따져야 되고, 그리고 30kg를 초과하는지 무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당 장치가 PM에 해당하는 기준에 부합한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전기자전거가 있을 수 있고요.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평행차라고 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기준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거를 PM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륜차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이제 앞으로 규제나 아니면 법령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아닐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업 직무에 대해서 계속적 위험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아까 2분, 3분짜리의 그런 이동 거리에 대해서 계속적 위험으로 볼 사유인지 그걸 따져봤을 때 이거는 최근 판례나 이런 기준에서는 계속적 위험이라고 볼 여지는 아니라고 보여진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누구나 이 개인용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개인보험에 이제 일상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배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모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일배책이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리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전동 킥보드 등 사고 관련해서 보험금 청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이 PM, 개인용 이동장치에 해당돼서 보험사가 면책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억울하다라는 부분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개인용 이동장치 PM에 해당이 됐을 때에는 아까 얘기한 그 속도에 25km 이상이 초과되었을 때 모터가 정지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게가 30kg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험회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주요한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건데 우리에 대한 거는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설명하지 않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일반 고객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증거로 찾는다면 이런 거는 실손이나 수술비 그리고 후유장애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즉 사무장님 말씀은 보험사도 PM에 대한 설명을 고객한테 자세히 해줬어야 되는데 네. 안 한 부분이 있으니 고객만의 책임이 아니라서 보험금 지급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들, 그리고 그 사고와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돼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해서 많은 법령들이 생겨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전기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전기자전거도 파스 형식이랑 스로틀 방식이 있는데 이 둘을 또 혼합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규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럴 때에는 보상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좀 나서서 규제들을 한다면 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시고 그 이전에 안전 운전하셔서 사고 미연에 방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더운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